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11월 FOMC 의사록 결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향후에 이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인플레이션,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융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이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이미 넘어서서 34,300선까지 안착을 했고요. S&P도 지난번 하락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상승률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국내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반등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저점을 좀 형성하고 바닥권에서 꽤 올라오는 안정적인 모습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동의는 이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난주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더욱더 확산된 영향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12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FOMC에서는 현재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76%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전망치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2년짜리 금리가 4.8 갔던 게 4.4까지 좀 하락을 했고, 지금 가장 크게 돋보이는 거는 이 미국채 10년짜리가 4.3에서 3.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채 시장의 일드 커브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까지는 금리가 매우 가파른 형태. 특히 1년짜리는 4.76 요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한 5%대는 좀 넘어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미국채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센티멘트가 거래된다고 해야 될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채권 시장에 있어서 약간 금리 상승 쪽에 베팅했던 그런 세력들이 좀 손바꿈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채 10년 금리는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가 한 지지난주 정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질 거다라는 그 예상은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 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그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0년짜리 금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25bp의 만장일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3.25%가 됐는데 지난주에 이 금통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현재 금통위 멤버가 총재를 제외하고는 이제 6명인 거죠. 그래서 한 분 정도는 3.25 정도 최종금리를, 그 다음에 3분 정도가 3.5%,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가 3.5에서 한 3.75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현재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금통위 내의 의견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이 아마도 5% 전후 정도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3.5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금리 상승,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좀 전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금리 상승이 멈추고 하락세가 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연스럽게 외환시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115 갔던 게 지금 105까지 하락을 했고요. 우리 환율도 한때 1440원이었던 게 지금 1320원까지 고점 대비 뭐 120원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 환율 상승 추세가 봤었을 때는 차트상 상당히 조금 깨진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서는 아마 뭐 높게 봐야 1400원, 낮게 본다고 한다면 1360원대 정도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환율의 움직임도 상당히 상방이 두터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 수합 레이트는 지난주에 좀 악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수합 레이트가 지금 보시면은 1.8 마이너스였던 게 지금 1.9까지 마이너스 폭을 좀 크게 했는데 뭐 요 숫자만 보게 되면은 이 달러와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양국의 금리차가 미국은 5% 전후, 한국은 3.5 정도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차가 150bp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CDS 프리미엄 한 50bp 정도 더하면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이상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합 레이트가 하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보다는 양국의 금리차가 조금 커질 수 있겠구나. 한국이 미국을 쫓아가서 금리를 더 크게 많이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이 신용 경색, 신용시장에서의 문제인데 지난주에 국고채 3년 금리가 3.787에서 3.644로 15bp 정도 하락을 할 때 회사채 3년 금리는 한 5bp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여전히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지난주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신용시장에서의 경색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특히나 CP금리, CD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자금시장에서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멈춰주고 속도가 좀 감속되는 것들이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금융시장에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풀리지 않은 숙제가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최종금리 수준은 높아지는 건 맞지 않냐. 그러면 뭐 짧게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뭐 길게 보면은 여전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경기여건도 그렇고 물가 환경도 그렇고 금융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금리 인상의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도에는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의 추세로 봤었을 때는 향후에 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1년의 어떤 대내외 여건들은 이 물가 상승률이 조금 기대했던 만큼 또는 기대 이상으로 좀 가파르게 하락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크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들을 좀 오늘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결국은 이 물가의 주범은 이제 원자재에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WTI 가격이 76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고점 대비로는 이제 절반 반토막 정도가 났고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던 뭐 2020년 3, 4월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가 70불대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물가 상승률을 상당 부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유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인데요. 오랜만에 제가 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좀 봤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중국은 보시면 지금 뭐 코로나 확산된 이후에 크게 한 3번 정도의 대확산기가 있었고요. 지난번이 올해 3월달 정도 가파르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쭉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쭉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11월 들어서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아무래도 이 시진핑의 그 3기 연임이 있었던 그 중전에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이제 정책을 고수하다가 이제 10월 말 지나니까 이제 풀어줬더니만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시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다가 다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다시 좀 봉쇄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1일 신규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상당 부분 하락세를 가파르게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려하면서 지준율을 다시 또 올해 4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봉쇄를 강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중국 내에서의 제조업 경기, 뭐 글로벌리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커질 거고 이런 것들이 뭐 이 유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는 조금 부정적이겠죠. 특히나 뭐 지금 이 애플의 폭스콘 공장 같은 경우는 전체의 그 인원 중에 한 10%가 지금 뭐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애플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뭐 이에 따른 뭐 전체적으로 뭐 이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애플에 뭐 납품하는 기업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인플레이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낮추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농업 일자리 수 뭐 이런 거는 뭐 20만 건, 10만 건 후반대 정도 이제 기록할 것 같은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임금 상승률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10월 임금 상승률이 5%에서 4.7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이번에서도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탄탄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물가를 좀 유지시키고 있고 특히나 임금 자체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렌트비가 잘 꺾이지를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 임금이 계속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렌트비에도 좀 상당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서 보여줬던 이 환율의 급락세가 이제 11월 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서 이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5.7%를 기록을 했는데 기저효과들을 감안하게 되면 조금씩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고점을 지나서 조금 하락세가 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그 전체적인 레벨 자체는 계속 높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스탠스는 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는 높은 물가가 유지되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좀 앞서 나가는 기대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물가가 빨리 떨어지네. 그러면 내년도에 긴축도 생각보다 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상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당초 예상 수준에 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폭풍은 내년도에 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차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의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향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인데, 가장 조금 부정적으로 봐서 매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0.4%씩만 오른다 하더라도 내년도 이 초반까지는 상당히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5%대로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요 구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좀 먼저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높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은 뭐 피해가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영상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뭐 유가의 하락세라던가 또 임금 상승률의 둔화 이런 것들 감안해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이 높은 물가에 대응한 통화긴축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누적적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대한 기간 잘 살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12월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